그래서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브로커 전화번호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죠. 했더니 그 브로커가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번 적도 없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연길로 나오라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민지의 허드까기 TV의 이민주입니다. 네, 지연 언니 방송에 앞서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게 그동안 사실 좀 아파서 네. 집에서 좀 많이 치료도 받고 이제 그러고 있긴 했는데 나름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전 많이 걱정했어요.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도 그래도 결혼하려고 문의 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일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보다는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아시죠? 네네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도 중요하지만 내 건강을 챙기고 내 건강이 먼저 우선이고 그리고 가족이고 일이고 이렇게 나뉘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연 언니, 네네네. 그 진짜 지옥 같은 북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네. 탈북을 해서 다시 이제 중국 땅을 밟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땅에 이제 거기 와서 제가 그때도 전부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사실 오랜만에 다시 또 동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그동안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찍게 된 걸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그 중국에 이제 들어와서 그 심양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난 사실 한국 갈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북한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한국은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중국에서 이제 심양에서 다시 살면서 막 몸도 북한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좀 쉬고 있던 이제 찰나에 우리 똑같은 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인데 그 북한 애가 걔도 이제 한국을 가겠다고 이제 나보다 한 살인가 많은 언니였는데 한국을 가겠다고 이제 한국 사람한테 돈도 줬는데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때 또 내가 그래도 거기서 이제 돈이 좀 있었으니까 집을 얻었는데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나를 경찰서에서 신고를 했어요. 또요? 네, 중국에 살 때 한 1년도 안 됐는데 경찰 중국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사이에 왜 신고했냐면 걔 북한 사람인데 우리 북한 사람들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은 안 하고 막 마작 있잖아요. 마작 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도박하는 그런 사람 돈을 내가 왜 빌려줘요? 그쵸? 그래서 나는 못 주겠다 했더니 나를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와, 저번에는 이제 핸드폰 훔쳤다고 맞아요, 신고해서 맞아요,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돈 안 빌려준다고 또 북한 사람이 저번에는 중국 여자, 중국 사람. 우리 저번에는 중국 여성이 신고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사람이 돈 안 빌려준다고 신고했답니다. 맞아요. 언니.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고해가지고. 와, 아주 최악인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걔가 우리 집에 와서 만나자 그래서 우리 집에 왔는데 자기가 경찰에 날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없을 때 몰래 와서 키가 있었으니까 자기 옷 다 가져가고 목걸이 2개를 훔쳐간 거예요. 내 옷 2개 훔쳐가고. 와. 근데 얼마나 뻔뻔한가 봐요. 그리고 다시 왔어.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너도 빨리 여기서 안 나가면 너도 저기 잡힐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못됐다. 완전 못된 진짜 나쁜 애죠. 그래가지고 진짜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이 중국 땅에서 사니까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 사람한테 치이고 막 중국 사람한테 치이고 우리가 여기저기 치이잖아요. 그게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한국을 가겠다고 시도한 거예요. 와, 첫 번째 한국행 실패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너무 고생해서 이젠 다시는 한국 안 갈래 했었는데 이렇게 또 북한 사람한테 또 배신당하고 막 이렇게 너무 또 이제 아픈 상처를 가지니까 또 이제 한국행을 결심했군요. 두 번째 한국행이네요. 와, 근데 막 떨리지 않았어요. 여하튼 심장도 떨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경찰 일단 잡으러 온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제 저한테는 저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다시 저기 안정적으로 살 때는 그래도 한국밖에 없구나. 물론 맞아요. 북한 가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한국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지금 날 신고한 여자애가 원래 한국을 가겠다고 저랑 어떤 그 브로커랑 통화를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브로커 전화번호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 브로커한테 전화를 했죠. 했더니 그 브로커가 내 얘기를 듣더니 나를 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연길로 나오라고 와.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말 듣고 바로 연길 나간 거 알아요. 연길 야. 나가서 거기에서 북한 사람 4명 더 데리고 5명이서 네. 북경을 가서 네. 북경에서 베트남을 간 거예요. 아, 베트남. 근데 그 국경 그 중국에서 그 기차 탈 때 엄청 뭐 네. 그 검사. 위험하고 검사하고 아이고, 엄청 예, 그래요. 그쵸, 근데 그쵸, 그렇지만 뭐 어떻게 일단은 뭐 예. 정말 그 고민은 많았지만 너무 북한 가서 너무 그 많이 잡혀가서 너무 고생해서 고민은 많았지만 뭐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4명을 데리고 이제 그 북경 또 어떤 집에 갔어요. 북경 어떤 집에까지 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 또 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4명 다시 데리고 무슨 이렇게 베트남 국경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뭐 하루 반 정도? 아, 멀어요, 어쨌든. 하루 반 정도. 네. 기차를 타고 막 갔는데 그 어떤 그 베트남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어떤 집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죠. 휴대폰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까지 휴대폰 들고 가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브로큰 하나 안 없어요. 제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중국어도 좀 하니까 예.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너무 부탁을 해서 나는 원래 혼자 떠나고 싶었는데 너무 부탁하고 또 같은 우리 북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예. 아프잖아. 예. 비록 북한 사람이 신고한 적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또 저는 또 그렇게 막 나몰라라 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해서 이제 다 데리고 갔는데 여하튼 그러니까 언니도 이제 그 중국까지만 브로커가 따라갔네요. 저는 중국 건명까지만 브로커가 따라다니고. 아니에요. 우리는 건명까지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러던데? 우리는 브로커가 없이. 연길에서 그렇죠. 연길에서부터 북경까지 우리끼리 갔다니까. 중국에서부터 예, 브로커 중국, 없이 움직인 거예요? 다 없이 다녔죠. 와, 이건 또 뭐야. 예, 그렇게 됐어요. 없이 그래 다녀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그 베트남 거기까지 갔는데 베트남 그 강 주변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베트남을 넘었죠. 베트남 넘으니까 넘자마자 또 거기 어떤 집이 있어요. 예. 그 거기 또 집에 또 갔죠. 예. 베트남 그 집에 다 들어갔죠. 그 거기서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베트남에서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예. 갈라져서 가는데 이제 그 5명이 갔는데 여자 2명에 이제 그 엄마랑 딸 그다음에 남자 이렇게 5명이 갔어요. 그래서 3명은 가족처럼 버스 타고 가고 우리 둘은 각자 베트남 사람 말도 안 통하는 베트남 사람 뒤에 오토바이 있잖아. 오토바이. 그 뒤에 타고 예. 베트남은 또 오토바이 천국이죠. 오토바이 타고 우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아, 그래가지고, 예. 한 패는 버스 타고 떠나고, 예, 버스 타고 하고 예, 언니랑, 우리는 예. 이제 그 베트남에서 그 오토바이 뒤에서 예, 이제 2명이 예. 딸랑딸랑 가는데 예. 우리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그 하노이까지 갔는데 예. 그 국경에서부터 하노이까지 가는 게 베트남 전체 3분의 1을 오토바이 타고 간 거 알아요? 그 거리를 베트남의 전체 거리 3분의 1을 오토바이 타고 갔다고. 이야, 엄청 그래서 며칠 간지 알아요? 힘들었겠네. 거의 이틀 갔어요. 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밤이었는데 어떤 베트남 집에 들어가더라고. 거기서 네. 잤죠. 3시간인가 2시간.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를 데리고 이제 인도하니까 그 사람 자기네 그 마을에 들리져서 거길 이제 들어가서 베트남 밥도 먹고 베트남 국수도 먹고 거기서 자는데 베트남 진짜 못 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막 맞아요. 무섭기도 하고 예. 뭐 이제 여자 둘이서 이제 그쵸, 따라가니까 그쵸. 근데 예. 그 베트남 사람 이빨 다 빠졌어요. 얼굴도 까맣고 무섭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말도 안 통하니까 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 중간에 이거 우리 어디로 대체 데리고 가는 거야 막 이랬지. 그래서 가다가 내리겠다고 잠깐 내려가지고 얼마나 더 가면 되냐고 뭐 영어로만 뭐 선발 발짓 해가면서 지금 물어봤더니 우리 뭐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이제 가야 된다고. 십자가 있는 데로. 교회를 우리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이야. 아무튼 가려면 아직 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그 집에 들어가서 또 하룻밤 자고 그 새벽에 딱 네. 2시간 잤어요. 날이 네. 밝기 전에 어두울 때 또 타고 남들이 눈이 띄지 않게 하려고 그거 타고 또 다다다다다 다음에 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10개의 성을 지난 것 같아요. 10개의 성과 산과 들판을 지나니까 하노이 그 저기 대사관
한국 대사관이 그 근처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오. 알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아니, 이제, 근데 그 기름값이랑 그 오토바이 운전수 기름값이랑은 누가 대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다 냈죠. 왜냐, 우리는 이제 돈을 이제 도착해서 돈 브로커 비용을 우린 지금 한국에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그 중간 브로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줬겠죠, 돈 같은 거는. 그렇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왔는데, 베트남에 도착했는데, 베트남 그 교회를, 이제 교회 앞에 우리를 내려줬거든요. 예. 그러던 자기는 임무가 끝났대. 그리고 자기는 우리는 가야 되는데 가더라고, 우리 버리고 거기다가.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말도 안 통하잖아.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죠. 갔더니 우리 갔는데 우리가 먼저 도착했어. 그래서 좀 있는데 그 세 명이 왔어요. 가지고 그래도 버스 타고 잘 왔더라고, 어떻게. 그래 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왜냐면 네. 기가 막힌 게 그 북한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200 몇 명이 네. 우리 도착한 날 일주일 전에 다 간 거예요, 한국을. 200 몇 명이? 아예 400 몇 명. 400 몇 명이? 200명 비행기 후송한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목사님이 뭐고 다 지금 잡아간 거예요. 베트남 그 정부에서.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북한 그 대사도 북한으로 잡혀갔어요.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갔는데.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갔더니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도 아니야. 목사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늦게 왔다고. 이제 우리는 못 도와준다고. 다시 중국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와, 아니, 언니, 어떻게 해서 그 중국이랑 북한이랑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나는 막 너무. 와, 진짜. 새까매, 눈앞이 진짜 새까맣고, 이건 무슨 도대체. 아니, 그냥 청천벽력 같은. 너무 놀랐죠. 이 하늘이 팍 무너질 맞아요. 무너질 정도로 엄청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허무했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서 좀 살다 넘어와서 뭐 오죠. 나는 진짜 그 고생하면서 중국에서 국내 사념에 넘어와서 중국에 있을 것도 아니고 그 한국이라는 데를 오겠다고 또 다시 이렇게 왔는데 왜 여기서도 지금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 보고 중국에 다시 돌아가래요. 근데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에 돌아가고 싶어. 돈도 없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 그치. 아니 그 베트남 사람이 데려다 줬는데 우리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우리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제가 사정했죠. 우리 그러면 베트남 대사관 앞에 버려달라. 우리가 알아서 들어가겠다 했더니 지금 시간대는 또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여기 있으면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저기 공원 가르치면서 저기 공원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저녁 어두울쯤에 다시 여길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거기서 한 6시간, 7시간 그냥 완전 국제고가 돼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뭉쳐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냥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근데 그게 또 얼마나 더운지 알아요, 베트남이? 막 후덥지근해요. 후끈하고 막 후덥지근해. 태국이랑 똑같겠죠. 예. 나 태국에서 글쎄, 와, 40도가 넘는 거예요, 여름에. 아마 6월 달인데, 뭐 40도가 넘는 데서 그 자그마한 그 깜방 안에 100명인가 200명인가 꽉 들어가 있는데 아마 너무 더워가지고 ong덩이 땀띠 나고 뭐 진짜 완전 그냥 여기 다 땀띠 나가지고 나 죽을 뻔했다니까요. 예, 40도가 넘었어요. 일단은. 그래서 여하튼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막 힘들어서 공원에서 지금 막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 저녁 이제 한 8시인가 9시인가 어두울쯤에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오겠다고 했다. 맞다. 오겠다고 해서 그 사람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도 그 고마운 사람. 다행이다, 야. 우리를 자기가 있는 숙소에 데려가서 오늘 밤 하룻밤 자고. 그리고 아침에 우리를 이제 그 베트남 그 대사관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테니 알아서 들어가라, 이제부터는. 우리 갖다 버렸다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버려주세요 했어요. 어쩌고. 아니, 뭐, 우리가 베트남 뭐, 중국 어떻게 가요? 베트남 어도 모르지, 돈도 없지. 뭐, 어떻게 갑자기 가냐고, 휴대폰도. 그때 뭐, 휴대폰이 있었나, 없었나? 여하튼 뭐, 베트남이니까 뭐, 국제 전화로 바꿔갖고 온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집을 베트남 집에 갔더니 이제 컵라면으로 이제 다, 컵라면 주더라고. 근데 뭐, 다 마음이 지금 뭐, 내일 베트남 대사관 들어가다 잡힐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제, 컵라면이 뭐, 목에 들어가겠어요? 먹지도 않았죠. 그럼 일단은 쪽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10시인가? 그때쯤에 이제 우리를 차를 태워가지고, 베트남 대사관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다 우리를 내려놨어요. 근데 내가 그때 물어봤거든요. 베트남 대사관에 그러면 한국 대사관이 몇 층에 있냐. 그랬는데 무슨
몇 층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옮긴 거예요, 그게. 와,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이제 옮겼네 자리를. 한국대사관이 예, 어쨌든 한국대사관. 그 충수가 바뀌었더라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막 그 있으면서 이제 그 베트남 공안들이 밑에 다 쫙 서가지고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 차 타는데 테러 있을까봐. 야. 나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또. 와. 북한 테러 있을까봐. 와, 그치.